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약톡톡2의 가혜란입니다. 본격적인 결혼철을 앞두고 예비 부부들이 결혼 준비로 아주 바쁜 때죠. 그런데 이때 꼭 챙겨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알약톡톡에서는 결혼 전 건강검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손인숙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결혼 전에 건강검진을 꼭 받으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을 체크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을 위해서 결혼 전 건강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네.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일단 계획 임신이든 피임의 실패든 임신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임신의 결과를 결정하는 대부분의 요인이 임신 전과 임신 초기에 결정이 됩니다. 선천성 기형이나 조산, 유산이라든가 저체중아, 태아, 사망 등의 그 나쁜 임신의 결과는 임신 전에 부부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의 산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꽂히지 마시고 결혼 전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임신에 문제가 되는 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한 후에 임신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결혼 전이 아니라 이 출산 전에 이제 아이를 낳아야겠다라고 출산을 계획했을 때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산모들의 계획 임신율은 50% 정도 됩니다. 임신한 산모 둘 중 하나는 장래학의 위험 요인을 그대로 방치한 채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결혼 연령이 증가하고 임신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고령 산모의 경우 임신과 출산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궁 근종이 생길 가능성이 증가하고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합병된 임신으로 임신 중독증이나 태반 조기 박리, 제왕절개율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또한 난임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유산이나 조산, 기형아의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미리 체크해보고 위험 요인을 개선한 후에 임신을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모두 꼭 확인해 봐야 할 결혼 전에 건강검진 항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성과 남성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성병 관련 검사로 메독 검사, 에이즈 검사, 그 다음에 클라미디아나 임질 검사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건강 검진으로 혈액 검사라든지 B형 간염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간 기능 검사, 소변 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병 검진을 빼고는 그냥 건강 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부의 건강을 체크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출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질환 등이 없는지 미리 체크해 봐야 합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보니까요. 결혼할 때 함을 보내는 대신에 건강 검진 결과를 보내는 경우도 요즘 종종 있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서로에게 당신과 평생 함께 건강하게 옆에 있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건강검진 결과를 서로 보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이 결혼 전에 하는 건강검진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결혼 전 최소 2개월 전에는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결과에 따라서는 치료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성병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파트너에게 전해주고 성병에 걸리게 되면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태아 감염이라든가 유산, 조산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건강검진으로 체크를 해서 치료한 후에 결혼을 하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지금부터는 결혼 전 건강검진, 여성이 받아야 할 검사와 남성이 받아야 할 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결혼 전에 여성이 받아야 할 검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혼 전 검사에는 빈혈을 알아보기 위한 혈액 검사 그리고 그 혈액형 검사가 필요하고요. 풍진이나 수도 항체 검사 그리고 간 기능 검사나 신장 기능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그리고 소변 검사나 자궁 경부 암 검진이 필요한데요. 풍진 항체가 없으면은 풍진을 접종한 후에 임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풍진 항체가 없는 산모에서 임신 중에 풍진에 걸리게 되면 산모는 별거 아니게 증상 별로 없이 지나갈 수 있는데 아기한테 심장 기형이나 백내장 같은 그런 기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풍진 항체는 생백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접종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피임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파상풍이나 디프테리아, 백일해에 대한 예방접종이 필요한데 그것은 생백신은 아닙니다. 임신 중 태아에게 태아 뇌성장에 필요한 것이 바로 갑상선 호르몬인데요. 엄마한테서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는 꼭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이 여성의 경우에는 골반 초음파 검사를 꼭 받아라라고 이야기하던데 이 골반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는 건가요? 골반 초음파는 여성 생식기인 자궁, 난소, 나팔관, 자궁, 경부 그리고 골반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의 이상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에 근종이 있다든가 선근증이 있다든가 자궁 내막에 용종이나 자궁 내막 증식증이 있다든가 자궁 내막에 유착이 있다든가 아니면 자궁 기형이 있다든가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나팔관이 막혀서 수종이 생긴다든가 난소에 낭종이 있다든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궁암이나 난소암 같은 것을 갖다가 진단하는 데 쓰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난임에서 배란을 유도할 때 배란이 언제 될지 이런 거 시기를 본다든가 그다음에 난포의 숫자를 본다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날 자궁에 관련한 모든 검사는 이 자궁 초음파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네요. 시작이죠. 자궁에 관련해서는 질환만 확인을 할 것이 아니라 자궁의 나이도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실제로 이 자궁의 나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자궁의 나이는 임신하고 크게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궁은 60세가 돼도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궁의 나이보다는 난소의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소의 나이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나이와 비슷하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를 하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관리해서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성의 나이가 증가하면 난소 기능이 저하되고요. 난자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염색체 기형 난자의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형아의 가능성이 증가하고요. 유산이 증가하고 임신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20, 30대의 수태능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대 후반이 되면은 많이 떨어지게 돼서 40대가 되면은 30대 50%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뭐 흡연이라든가 피임약을 먹는다든가 이러면 난소의 나이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임신을 생각했을 때 여성이 또 챙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엽산을 미리미리 먹어야 한다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엽산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엽산은 비타민 B9으로 세포 분열하고 성장에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문해아나 척수기형과 같은 신경관 결손증이라든가 심장기형, 구순혈과 같은 그런 기형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임신 전 복용이 중요한 이유는 태아 기형의 대부분이 임신 10주 이전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임신 전부터 복용을 해서 임신 초기에 일정한 농도 이상을 유지해야지 됩니다. 임신하고 나서 병원에 가서 엽산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기에는 이미 늦습니다. 먹을 때 좀 더 효과 있게 영양가를 잘 섭취할 수 있도록 먹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엽산은 수용성 비타민이고 우리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깥에서 음식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요. 주로 과일에 딸기나 키위나 바나나 그리고 채소로 시금치라든가 브로콜리라든가 양배추 같은 것이 있고요. 뭐 계란이라든가 메추리알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조리 과정에서 50에서 90%가 다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 권장량이 600 마이크로그램인데 그거를 실제로 음식으로 다 먹을 수는 없고 약으로 복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신 전 3개월 전서부터 임신 후 임신 초기 3개월을 400 마이크로그램을 하루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전에 기형아를 임신한 산모, 첫 아이가 신경관 결손증이나 그다음에 구순열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심장기형이 있으신 분 아니면은 산모가 간질이 있다든가 당뇨가 있다든가 비만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족력상 신경관 결손증이 있는 경우에는 400 마이크로그램이 아니고 이거의 10배인 4mg을 복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80년 이후로 엽산 강화 정책을 써서 뭐 시리얼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밀가루 옥수수에다가 엽산을 첨가해서 지금 음식을 만들고요. 그래서 선천성 기형, 즉 신경관 결손증의 한 46%가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결혼 전에 여성이 받아야 할 건강 검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미리 챙겨야 하는 예방 접종이 있다던데 어떤 건가요? 그 결혼 전 예방 접종에는 자궁 경부암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0년 내에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의 접종을 맞으신 적이 없으시면 결혼 전에 맞으시고 10년 후에 10년 간격으로 한 번씩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결혼 전에 남성이 꼭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남성이 받아야 하는 검사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남성의 결혼 전 관리에 대해서는 여성에서처럼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최소한 성병 관련 검사로 외독 검사, 에이즈 검사, 클라미디아, 임질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일반적인 검사로 뭐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 그다음에 간 기능, 신장 기능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남성의 경우 좀 생활 습관도 개선하고 약물의 경우에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자가 고안에서 생성되는 데에 90일 정도가 걸립니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90일 전부터 부부가 준비를 하는 것이 좋고요. 남성의 경우 정액이나 정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줄이거나 끊거나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주나 흡연, 특히 이제 헬스에서 많이 먹는 스테로이드 같은 약들이 무정자층이나 기형정자의 숫자를 높인다고 되어 있고요. 젊은 사람들도 탈모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탈모 치료제로 쓰이는 프로페시아가 정액량을 감소시키고 정자의 수나 정자의 운동성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의 경우에는 이것을 끊고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남성에서 엽산의 복용은 정자 수를 증가시키고 기형정자의 수가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도 임신을 계획했을 때부터 엽산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성만 드실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엽산을 드시면서 아이를 기다리시면 더 건강한 아이를 낳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남성의 호르몬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하는 건가요? 남성 호르몬 검진은 결혼 전 건강 검진에는 들어있지 않고요. 난임이 있어서 병원에 가시게 되면 기초적으로 정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정액 검사에서 정자의 수가 적다든가 정자의 운동성이 적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아침 8시부터 10시 그 사이에 남성 호르몬 검사로 테스토스테론을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뇌하수체 호르몬이나 에스트로겐 검사를 하게 됩니다. 남성도 35세 이상에는 정자 수가 감소하고 정자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특히나 음주나 흡연 그리고 스트레스나 비만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남성 호르몬 검사를 꼭 받게 되지만 보편적으로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난임으로 힘드신 경우에 받는 검사라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백신부터 시작해서 뭐 풍진, 파상풍, 백일에 예방접종할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남성은 어떤가요? 남성은 특별한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불임과 난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불임과 난임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불임은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고요. 난임은 임신을 할 수는 있지만 쉽게 임신이 되지 않아서 치료가 필요한 그런 경우가 난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에 임신율은 부부의 성관계 횟수라든지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 번의 월경 주기 동안 임신될 확률을 갖다가 수태닝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한 번에 20에서 25%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달에 임신할 확률이 20 내지 25%, 그다음에 계속해서 했을 때 6개월 후에 한 75%가 임신이 되고요. 1년까지 했을 때는 85%가 임신이 됩니다. 나머지 15%는 난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게 되면 70 내지 80%가 임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불임이라고 할 수 없고 난임이라고 하고 나머지 임신이 치료 후에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불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대부분은 도움을 받으시면 아이를 가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불임과 난임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미리미리 좀 이런 증세가 나타날 때는 난임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증상들이 있을까요? 생리통이 있다든가 생리주기가 불규칙하다든가 생리량이 많다든가 부정자궁 출혈이 있다든가 이럴 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질분비물이 많다든가 하복통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골반염의 증상일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불임을 동반할 수가 있고요. 또 자궁 내막증이 불임을 잘 동반할 수 있는데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생리통도 있지만은 부부관계 시 통증을 느끼는 성교통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여성 중에 자궁이 불편하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아이가 자랄 공간인 만큼 미리미리 건강관리 잘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난임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 건가요?
여성의 원인으로는 배란 장애가 있는데요. 호르몬 이상이나 난소의 이상으로 생기는 것이 한 30 내지 40% 정도, 자궁이나 골반이나 나팔관의 이상이 한 30 내지 40%, 그리고 남성의 요인이 30 내지 40%가 되고요. 나머지는 알 수 없는 원인 불명이 한 10% 정도 됩니다. 젊은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배란 장애가 좀 흔하고요. 고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인 불명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무래도 신경 쓸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만큼 결혼 전 건강 검진도 좀 부담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좀 비용을 줄여서 가벼운 마음으로 건강 검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역 보건소를 통해서 무료는 아니지만 한 4, 5천 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혼인 전 건강 검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받으시면 되겠고요. 병원에 오셔서도 의료보험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비 부부는 물론이고 임신과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기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태교인데요. 바로 결혼 전 건강 검진이 태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아 프로그램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자궁 내에서 출생 후 평생 건강이 결정된다는 이론으로 체질이 바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임신 중에 아니면 임신 전에 산모가 탈수가 된다든가 영양 부족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체중아가 태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커서 성인이 되면 저체중이라든가 마른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비만이라든가 대사 이상, 고혈압, 당뇨병, 성인병이 이완될 확률이 높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예비 부부가 건강검진을 받고 임신과 출산에 좋지 않다고 알려진 담배나 술, 위험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물들을 좀 피하고 그리고 임신 전에 엽산을 꼭 복용을 해서 임신을 하는 것이 건강한 아기의 초석입니다.